진행해도 될까요? 예.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접지의 목적하고 비접지 방식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접지 방식에 대한 그 장점하고 단점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를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드렸고요.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 보시다 보면은 건축 전기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좀 심도 있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직접 접지 방식, 그리고 변압기 단절연 저감절연, 그리고 저항 접지, 소리액터 접지 방식, 그리고 뭐 합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5페이지를 보시면요. 직접 접지 방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직접 접지 방식은 개통에 접속된 변압기의 중성점을 금속선으로 직접 접지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접지를 직접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페이지 246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 접지 방식. 아까 유효접지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효접지 장점이 일선 지락 시의 전위 상승을 1.3배 이하로 제한을 한다. 마찬가지로 직접 접지 방식도 그런 이제 장점과 단점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1, 2, 3, 4에 가지 장점, 그리고 결점에 대해서는 1, 2, 3, 4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얼마나 틀린지 여러분들이 한번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선 지락 사고. 건전상의 대지 전압은 거의 상승하지 않고 건전상의 전위 상승 억제. 얼마래요? 아까 1.3배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비접지 방식은 그런 부분이 한 루트 3배, 1.732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3배 이하가 장점이 되지만 비접지에서는 1.7배이기 때문에 루트 3배이기 때문에 걔는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거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 여기서 이제 각각의 장단점을 배우셨으면 뒤에 가서 그걸 유효해가지고 쓰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바로 이 전 시험에 저항접지하고 유효접지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는 부분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로의 애자 개수를 줄이고 애자 개수 경감. 왜? 애자 하나당 걸리는 전압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앞에서 애자에 대한 정중량 분포라든가 전압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1호사 같은 경우는 9개에서 11개를 쓴다고 돼 있는데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억제되다 보니까 애자를 더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기기의 절연 수준, 저하, 절연 레벨을 경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앞에서 봤던 그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 개폐서지. 개폐서지 저감. 개폐서지가 저감이 되면은 이상전압도 저감이 되겠죠. 그래서 필액의 동작 책무, 필액의 책무가 저감이 되는 겁니다. 효과 증대. 선로제의 전압 상승이 작기 때문에 정격 전압이 낮은 필액기를 사용할 수 있다.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책임. 책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보험 들면 무한 책임 들고 유한 책임 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얘도 이제 책무인데 나중에 이제 차단기에도 가시면 차단기에 동작 책무가 나옵니다. 이제 필액에도 책무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9장의 이상전압에 대해서 필액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우시게 됩니다. 3번.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 나오게 될 변압기의 단절연. 단절연이 가능하다. 왜? 중성점을 적지를 했기 때문에 단절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 단절연이 뭐냐면 변압기의 중성점은 항상 영전이 부근에 유지되기 때문에 선로축으로부터 중성점에 이르는 전위 분포를 직선적으로 설계해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Y라고 얘기했죠. 델타 건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선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Y결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나오는 좀 변압기 중성점은 항상 영전이 이렇게 접지가 되기 때문에 영전이 부근에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선로축으로부터 중성점에 이르는 전위 분포를 직선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에 건선을 저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선의 절연을 선로축으로부터 중성점까지 접근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저감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힘듭니다, 사실. 왜냐면 두께를 균일하게 낮춰줘야 되니까. 그냥 똑같이 만드는 건 편하기 때문에. 근데 개념상으로는 이런 단절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못 만들더라도 저희가 약간 더 크게 해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아까 이거보다는 두께가 더 얇아지니까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절연이. 그리고 4번째, 4번째, 이게 장점입니다. 일선 지락 사고 시에는 한 상이 단락 상태로 되어서 뭐라고요? 지락 전류가 커진다 이거죠. 지락 전류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호 계전기 동작이 확실하다. 동작 확실. 보호 계전기 동작이 확실하다. 아까 저는 이제 보호 계전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보선 변피라고. 보호 계전기. 여기 나왔죠? 선로에 대한 기계 절연 수준 저하, 건전상의 전혀 억제, 변압기의 단절연, 그리고 피력에 대한 생무 저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우실 때 순서는 여러분 많입니다. 아까 저는 유효 접지는 이렇게 외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 접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나름대로 만들어서 외우셔야 됩니다. 단점도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아까 뭐로 외웠죠? 저는 계유충차로 외웠죠. 계유충차로 외워가지고 계통의 과도 안정도가 저하되고 유도장애가 발생하고 충격이 커지고 차단 용량이 커진다. 충격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 뭐라고요? 지락전류가 저역률의 대전류이기 때문에 과도 안정도가 나빠진다. 과도 안정도 저하. 저역률의 대전류라는 건 L성분이라는 얘기죠. L성분. 그러면 이 안정도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에서 얘가 증가하니까 이 안정도는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저역률의 대전류다 보니까 L성분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2번 뭐라고요? 지락고장시. 평상시가 있고 지락고장시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정전유도장애, 전자유도장애에서 봤을 때 어떤 전자유도장애.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냥 유도장애라고 되어 있는데 병행통신선의 전자유도장애를 크게 미치게 된다. 그 전자유도장애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 L I 제로가 나옵니다. IG 값이 나오는데 이게 IG 값은 3I 제로인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M, L, IG 값이 뭔지 이따가 배우게 될 거고요. 전자유도장에서 그 상시 유도전압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따가 나오는 내용이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불평형 전류 및 3고접하로 유도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다. 또 있고요. 3번. 지락전류로 인해. 전부 다 이제 직접 접지다 보니까 지락전류라는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지락전류가 크다 보니까 지락전류. 여기도 지락전류. 단점에서는 이 지락전류가 크니까 단점이 있구나. 왜냐면 사고가 큰 전류다 보니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여기서 지락전류에 대해서 기계적 충격이 크다. 충격에 의한 손상. 기계적 충격에 의한 손상 부분이 있다. 아까 여기 얘기했던 그 충격 부분이 또 나오는 거죠. 4번째. 페이지 247페이지 보시면 개통사고의 7, 80%는 일선 지락사고이므로 차단기가 대전류를 차단할 기회가 많아진다. 대전류 차단. 여기도 이제 지락전류 다 지락입니다. 지락에 의해서 나온 거죠. 요건 이제 접지에 관련돼서도 지락사고, 개폐서지, 변압기, 지락전류 이렇게 나왔지만은 여기서는 지락전류가 크다 보니까 보호계정기 동작이 확실한 게 장점이었지만 나머지는 단점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류가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락전류가 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써야 되는 부분은 보호계정기 동작 때문에 우리가 씁니다. 유효접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씁니다. 한전 때문에. 직접 접지는 유효접지라면서요.
근데 이제 수용가 내부에 들어와서는 이런 직접 접지가 이런 식으로 단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저항 접지나 비접지나 이런 쪽으로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가 내부에서는 직접 접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압에 가서 380에 220V로 직접 접지를 하는 거는 왜냐면 Y에다 결선을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전압을 얻기 위해서 380에 220이라는 전압을 얻기 위해서 쓰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6600이라든가 3300쪽 가면은 비접지나 저항 접지가 있지 직접 접지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더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접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47페이지 장단점이 있으나 직접 접지 방식의 이점은 뭐니 해도 절연 레벨의 저감이 있다. 그래서 절연비가 커지는 초고압 송전솔로 해서는 이것이 가장 알맞는 접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초고압 쪽에서는 직접 접지를 쓰지만 수용가 내부에서는 안 쓴다는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선지락 고장 시 건전상 전압이 상규 대지 전압의 1.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 들도록 중성점 임피던스를 조절해서 접지하는 접지 방식을 유효접지라고 하는데 직접 접지 방식은 이 유효접지의 대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유효접지가 또 나오죠. 그래서 유효접지에 대한 조건, 정의가 어떻게 되고 조건이 어떻게 되고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25점짜리 문제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교시 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직접 접지 방식 장점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 저항 접지 그리고 소리액터 접지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표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6-1을 보겠습니다. 여기 단절연 저감절연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단절연하고 시작되는 부분 디귿이니까 뭐라고요? 균등절연하고 되고요. 저감절연은 지읒이니까 전절연하고 쌍배의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책에서는 이 두 개만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얘 부분은 뭐라고요? 유효접지에 관련된 부분. 무조건 유효접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 부분은.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압기 단절연이 가능해진다. 뭐라고요? 중성점에 대한 부분. 변압기의 중성점 부분을 생각하시면 얘는 균등은 델타 결선, 단절연은 Y 결선을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효접지기에서는 일선지락 시의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최대 선간 전압의 80% 이하로 억제되기 때문에 아까는 80%도 있었고 75%도 있었는데 1.3배를 거꾸로 하면은 75%라면서요. 이 80%는 뭐냐? 80%를 계산하게 되면 1.38배입니다. 아까 계산했던 게 1.3을 38을 루트 3으로 나누게 되면 0.8이고 1.3을 루트 3으로 나누게 되면 0.75라는 얘기죠. 한전 같은 경우는 0.75배로 이제 제한을 하고요. 왜냐면 기기에 대한 특성을 더 중요시 하게 되니까. 민수 쪽 같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감은 폭을 좀 줄여줘야 되니까 얘는 0.38배.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이제 전력회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감이 되니까 전위 상승이 저감이 되니까 이런 민수회사 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감을 한다는 얘기죠. 요건 이제 기기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선지락 시의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최대 선간 전압의 80% 이하는 이런 수치가 된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균등절연은 델타, 단절연은 Y, 전절연은 이렇게 네모나게, 저감절연은 이걸 좀 줄여서 이렇게 저감 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효접지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는데 여기 이제 BIL이라는 게 나옵니다. BIL,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이게 뭐냐? 기준, 베이직이, 임펄스, 충격, 인슐레이션, 절연, 레벨 또는 강도. 그래서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고 여러분들이 부르게 됩니다. BIL은. 그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부분을 어떻게 이제 선정하는지 이 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수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5, 2 플러스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kV. 2가 뭐라고요? 최저 전압이요.
2는 최저단압인데 154 같은 경우 기준 전압이 있었죠. 1.1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얘가 140이 나오죠. 140kV가. 그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5 곱하기 140 더하기 50은 600. 아니, 5일은 5, 4, 20, 700이네. 이거는 750kV. 그래서 154kV에 베이직 인슐린 BIR, 기준 충격 절연 강도는 750kV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154에 대한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750kV가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호스로 정의를 합니다. 요걸 이제 유효접지에서 이제 호스로 정의하는데 154 각각의 전압을 1.1로 나눈 거를 이제 호스라고 하는데 이걸 그래서 우리가 140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절연은 이 부분을 딱 맞게 절연한 거. 저감 절연은 이 부분을 적게 절연한 거. 절연 계급, 이걸 이제 절연 계급이라고 하는데 이 절연 계급을 이거보다 적게 절연한 게 저감 절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750kV에서 이제 저감 절연하면 650kV라고 나오고 예를 들어 3, 4호로 한번 해볼까요? 5 곱하기 3, 4호를 저기로 나누게 되면은 300이 나옵니다. 3, 4 곱하기 예를 들어 3, 4, 5 나누기 1.1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3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5 곱하기 300 여기 300이 들어가고 5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1500이니까 이게 1550이 나오죠. 책에 나와 있는 1550kV 표 6-1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걔는 300호가 되는 거고요. 얘는 140호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저감을 했다고 돼 있죠. 1단 저감, 2단 저감, 뭐 3단 저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저감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이 있습니다. 1000kV를 기준으로 해서 1000kV 이상에서 저감을 할 때는 여기서 이제 1000kV 이상에서 저감을 할 때는 1단 저감 시에는 어떻게 250kV씩 줄어듭니다. 여기서 1000kV 이하에서 이제 저감이 들어갈 때는 1단 저감 시에 100kV씩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750에서 1단 저감을 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마이너스 100을 하면 되죠. 1단 저감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100을 하니까 650을 되는 거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저감을 하게 되면 얘는 550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단 저감하게 되면 650이 되는 거고 2단 저감하면 550이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1550이니까 1000kg 이상 아닙니까? 1단 저감하게 되면 250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1300이 되겠죠. 또 250을 또 빼면은 1050이 되겠죠. 그래서 2단 저감한 게 1050이 되는 거고 3단 저감하면 여기서 1000이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는 이제 100이 되겠죠. 여기서 1000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때는 이제 95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단 저감해서 1300, 또 한 단을 저감하게 되면 2단 저감하게 되면은 1050, 그래서 또 3단 저감을 하게 되면 950이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어디까지나 기준 충격 절연 강도는 아까처럼 서지에 의한 부분이에요. 서지를 강하게 실는 겁니다. 테스트를 할 때. 그 서지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요런 이제 그 이상전압의 파형에서 이 부분을 30%하고 90%를 연결한 요 피크치하고 여기 부분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0점이 생겼죠. 여기가 뭐라고요? 귀약 0점. 요 피크치 부분하고 이렇게 만나는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의 사이가 이게 파두장. 파의 머리 부분에 해당된다. 파의 머리 부분에 해당돼서 파두장이고요. 여기서 이제 50%까지 가는 부분, 여기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파미장. 50%까지 저감됐을 때 여기 부분하고 만나는 부분, 귀하경점까지 이 부분이 파미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전압으로 할 때는 30%하고 90%를 봅니다. 전압. 전류로 할 때는 전압에서는 30하고 90%를 연결합니다. 전류에서는 몇 프로 하고요? 10%. 10%하고 90%를 연결합니다. 이 연결 지점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은 전압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의 파두장이 1.2고요.
파미장이 50 마이크로세크를 가지고 있는 충격파 시험 전압을 인가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어떻게? 750kV. 요 전압이 750kV인데, 750kV, 154에서는 750kV를 인가하는데, 요거에 대한 거리는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에 대한 어떤 파형을 인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여기에 견디면은 그 제품이 견딘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전압일 때고, 절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8 곱하기 20 마이크로세크. 이렇게 됩니다. 이상 전압을 인가하는데. 근데 이게 개폐서지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25 곱하기 500 마이크로세크인가요? 250 곱하기 500인가? 이렇게 이제 조금 더 틀려지게 정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이상 전압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전압은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에 대한 어떻게 750kV를 인가한다. 154에서는.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나중에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다 보면 상형주파 시험 전압이 나옵니다. 상형주파. 요거는 충격파 시험 전압입니다. 기준 충격. 근데 상형주파는 어떻게 될까요? 상형주파는 60Hz입니다. 상형주파 시험 전압은 60Hz를 인가하게 되고 요거는 60Hz가 아닌데요. 그죠? 60Hz인데 얘에 대한 전압에 대한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아까처럼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에 대한 충격파였지만 얘는 60Hz를 인가하는 겁니다. 근데 얘 부분은 2배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2배. 어떻게 아까 140호였죠? 2배 곱하기 140. 아까는 5배라면서요. 5E 플러스 50이었는데 얘는 2E 플러스 50입니다. 2E 플러스 50. 이 최저전압은 1호사는 얼마라고? 140이었으니까. 140 더하기 50 하면은 얘가 한 350 정도 됩니다. 물론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 페이지 387페이지 보시면은 표에 상형주파 시험 전압이 나옵니다. 뒤에서 보시면은 38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절연협조 대조표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154에 대한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750인데 상형주파 시험 전압 값은 325가 나옵니다. 387페이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표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이게 충격비라든가 뭐 BIL이 옛날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BIL이 2.2라는데 그 이유가 뭐냐, 2.2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게 옛날에 시험에 나왔었죠.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겁니다. 이게 지금 140호짜리인데 BIL분의 상형주파에 대한 시험 전압을 나눈 게 그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154나 345나 22,900에 대해서. 154 같은 경우 얘를 BIL이 얼마였죠? BIL에 대한 부분이 얘가 140이었잖아요. 최저 전압이. BIL을 선정할 때 하는 부분이 140호였고 상형주파 전압이 350이었죠. 네, 325였고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얘가 2.2 내지 뭐 2.3 이런 정도의 이제 수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 내용이 옛날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뭘 의미한다라는 건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와 있고요. 참고로 뭐 22,900 같은 경우 얘는 140호였지만 3, 4호에서는 아까 1.1로 나눠서 300호였죠. 22.9kV 같은 경우는 1.1로 나누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20호가 되겠죠. 얘는 20호짜리를 쓴다. 그래서 나중에 피렉에 대한 전격 전압을 할 때는 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BI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상 전압에서. 그때는 이제 피렉에 대한 전격 전압은 6배, IC 기준에서 6으로 나눈 숫자여야지만 된다라고 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 접지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접지 그리고 소레스터 접지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또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제 설명드렸던 유해 접지 부분하고 직접 접지 부분 그리고 변압기에 대한 단절연 그리고 균등 절연 그리고 저감 절연 전절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시험에 나왔고 또 시험에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설명드렸던 상형주파 시험 전압이라든가 변압기에 대한 곡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 접지 방식.
중성점에 대한 접지는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아까 뭐 직접 접지. 처음에 이제 비접지가 무조건 먼저 나왔습니다. 비접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홀 리액터 접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도 책에 있는 이 순서대로 외워 두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책을 봤을 때 쉽게 오시니까. 저항 접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여기다 저항을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6600에다가 100A 저항 접지를 만들기 위해서 38.15ohm에 대한 저항값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항에 대한 기준이 고저항 접지였을 때는 얼마라고요? 100ohm 정도. 저저항 접지했을 때는 저항이 작으니까 30ohm 정도로 나눠진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암페어로 따지면 한 100A로 봅니다. 100A. 그래서 아까 100A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까 38.15ohm이 나왔죠? 그거보다 이제 저항이 더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저저항 접지가 되는 거고, 요거 이상이 되게 되면 저항이 이거 이상 되게 되면은 고저항 접지로 본다는 얘기죠. 아까 30ohm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높으면 고저항.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6600 같은 경우는 38.15ohm을 써서 100A, 고저항 접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부분이 100A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값이 R의 값이 너무 작으면, R이 너무 작으면은 어떤 부분이 생각난다고요? 고장 발생 시 유도장애. R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락전류가 커지니까 그때는 유도장애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R의 값이 너무 높으면 아까처럼 이제 지락전류가 작으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지락계전기 동작이 곤란, 검출이 잘 안 되니까 동작이 곤란하다 이거죠. 그리고 건전상의 대지전압을 상승한다. 아까처럼 뭐라고요? 비접지 이런 부분이 이제 지락전류 값이 커지게 되면은 건전상의 대지전압 상승. 아래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뭐죠? 비접지 계통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얘가? 그러니까 비접지 계통에서는 얘가 몇 배? 루트 3배. 직접 접지에서는 몇 배? 1.3배. 이런 식으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접지 개소의 수는 한 군데에서만 하는 단일 저항 접지보다도 두 개소 이상의 중성점을 동시에 접지하는 복저항 접지가 지락전류를 2개소 이상으로 분산시켜서 유도 전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전압을 여기 델타 Y다. 그럼 여기다 저항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쭉 가서 변압기에 가서 여기 가서 또 이렇게 놓고 여기다 또 저항을 또 달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지락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소리액터 접지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락사고 나면 이쪽하고 이쪽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흐르니까 지락전류가 분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배가 되면은 V는 IR에서 이 값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값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도전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 L 3 I 제로에서 이 I0 값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 EM이 줄어드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이제 V는 IR로 한 겁니다. 그냥. 수식은 원래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접지계전기의 병행 위에선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채택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전은 다 직접 접지지만 민수는 저항 접지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들 보시고요. 여기 지금 설명드렸던 게 다 장단점입니다. 나중에 가서 장단점을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책에 나와 있는 그 요약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써드리는 게 아니라 이해만 저는 시켜드리지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서 쓰셔야 됩니다. 소리액터 접지. 소리액터 접지는 뭐라고요? 아까 병렬공진을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병렬공진. 여기 또 어떤 부분이 나온다고요? 합조도라는 부분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합조도가 뭔지. 여기 또 과부상이 나오고 부족부상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부족부상이 일어나면은 직렬공진이 돼가지고 리액터가 소선될 수 있다. 그런 정도.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가지고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몰라도 이걸 자연스럽게 암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이해가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방식은 개통이 접속된 변압기의 중성점을 송전선로의 대지 정전 용량과 공진하는 리액터를 통해서 접지하는 방식이다. 여기 보시면은 변압기의 중성점에다가 뭘 달았다고요? 리액터를 달았는데 여기 있는 이 정전 용량과
공진하는 리액터를 달아가지고 접지하는 방식이다 이거죠. 이 리액터를 이제 발명자의 이름을 걸어가지고 얘를 피터슨 해가지고 이제 소 리액터, 피터슨 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 리액터 접지 방식을 피터슨 코일 접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데, 요건 뭐냐면 이제 지락사고가 났을 때, 지락사고가 나면은 아까처럼 뭐 유효전류가 흐르고 뭐 무효분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이게 여기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부분이 유효분 전류 해가지고 요건 IL에 대한 전류가 생길 거고요. 여긴 말고 요쪽 상에 이제 충전 용량에서, 여기도 충전 용량에 대해서 이쪽으로 또 전류가 흘러가겠죠. 이렇게. 요런 IC 성분들. 이 IC 성분들을 여기서 회로상으로 보게 되면 요런 전류원이 되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죠? L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가죠. 요런 L 부분으로 IL이 흘러가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2개만 들어가니까 여기 원래는 이제 3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이 하나가 끊어졌으니까 이 두 부분만 해가지고 이렇게 또 IC 전류가 흘러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병렬 공진을 이용해가지고 병렬 공진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흘러질 수 있는 전류를 이제 제한을 해준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쪽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병렬 공진을 통해서 지락 전류를 작게 흘러주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중간에 단선이 되면 이 전류가 이쪽으로 못 흐르고 이쪽으로만 이렇게 흘러지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이 L 쪽으로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얘 쪽에 의해서 직렬 공진해가지고 얘가 소선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족보상이라든가 과보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얘에 대한 임피던스 차이에서 어느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흘러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진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공진 조건은 3오메가 10분의 WL, 오메가 L은 뭐라고요? 3오메가 10분의 1이 됐을 때, 공진 조건이 됐을 때 합성 리액턴스가 이상적으로 무한대로 돼가지고, 여기 부분이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지락 전류는 0의 실제는 최소로 된다는 것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고장점의 아크는 지락점의 0점 통과로 자연히 소멸되어 일선 지락 고장 발생 시에도 정전 없이 송전을 계속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아까 소리의 특징이 아까 일선 지락 시에도 계속 송전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수식으로 이제 밑에 적어 놓은 겁니다. 이제 그림이 나왔던 게 이런 것처럼 그림이 돼가지고 여기서 지락사고 나면은 이쪽으로 충전 전류가 흐르고 이쪽으로 이제 IL 전류가 흘러가지고 그 부분을 수식으로 정의를 해 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여기 변압기의 여기 부분도, 지금 아까 WL은 오메가 C라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WL이 되고 여기서 이제 3개가 되죠. 하나, 둘, 3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 둘, 3개에 대한 합이 같았을 때, 여기 부분이 같았을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다 보면 변압기에 대한, 부분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50페이지 보시면은, 변압기의 임피던스 XT까지 포함시켜서 L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변압기 부분을 한다 그러면, 원래 플러스, 이제, 여기에다가 이 부분까지 플러스 돼서 이제 L 값이 된 거 아닙니까? 여기서. 플러스 XT라고 나오면은, 이 XT 값이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넘어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요게. 아까처럼 Y에서 아까 CLR 계산할 때도 이쪽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됐죠? 3분의 1이 됐었죠, 여기 부분이. 얘도 이제 3분의 1이 되는 거죠, 얘가. 3분의 XT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거는 3오메가 C분의 1에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없어지고, WL은 3오메가 C, 여기 부분 빠지니까 3분의 XT가 된다. 이 수식이, 식 6-3. 6-3 수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을 보시면은, 중성점에 접속하면 송전선의 고장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선 지락 고장 시에 지락 전류를 0으로 할 수 있게 돼서 고장이 일선 지락에 관한 한 고장의 선을 차단하지 않고 그대로 전력 공급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합조도라는 부분이 공진하는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공진하는 포인트. 공진점. 합조도가 공진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공진점을 일으키기 위해서
과보상을 하거나 부적보상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51페이지 보시면 소리액트 탭이 공진점을 벗어나고 있는 정도, 합조도가 공진점을 벗어나고 있는 정도, 벗어나고 있는 정도를 나타냄. 그래서 여기 보시면 P는 I-IC분의 I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C 곱하기 100. 이 합조도라는 이 부분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여기 부분이 뭐예요? 여기에 흐르는 이 I. 여기 부분은 어디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그거 부분을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비율을 봤을 때 얼마나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한 비율을 봤는데 그게 과보상이 됐을 때 또 부족보상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WL은 3ω C분의 1이 공진 상태입니다. 여기가 공진 C. 근데 여기서 이제 벗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이쪽으로 되거나 얘가 이쪽으로 되거나 이제 과보상이 되거나 부족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나왔는데 합조조가 예를 들어 WL이 이렇게 됐을 때 3ω C분의 1 WL이 작았을 때 얘는 합조도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서 얘는 과보상 얘가 작았을 때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부족보상이 됩니다. 근데 얘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얘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문제가.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아까처럼 이제 증여공진에서 애들이 소손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얘 때는 아무리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운용상 꼭 주의해야 할 점은 소리액트 탭은 절대로 부족보상의 탭. 여기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족보상 탭으로 운전하면은 지락사고 시 과대한 이상전압 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처럼 직렬공진에서 L이 소선한다든가 이상전압이 발생할 수 있다. L 소선 또는 이상전압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전압, 선전류, 리액터 용량 해가지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밑에 내려오시면 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송전설 내에 발생하는 이상전압의 억제 또 나오죠. 이상전압의 억제. 지금 접지의 목적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상전압의 억제. 뭐라고요? 기기의 절연 경감. 기기의 절연 경감. 또 차단기 동작의 신뢰성, 확실성, 계전기, 피례기 이런 부분도 나오죠. 그리고 과도안정도 증대. 과도안정도 증대. 그리고 통신선 유도장애. 고장점의 손상, 기기의 충격, 기기적 충격, 기기 충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임피던스를 쓰거나 고임피던스를 해가지고 전류를 크거나 작게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돼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배우셨던 어떤 부분? 비접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리액터 접지에서 지금까지 설명됐던 이 접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저감을 하거나 아니면 경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은 비접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리액터 접지별로 해가지고 여기서 나왔던 이런 항목별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장단점을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잠깐 또 쉬었다가 중성점의 잔류전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표로에서 보실 때 아까 설명드렸던 장단점을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나머지 것들은 거의 비슷한 부분으로 흘러갑니다. 비접지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틀려졌지만은 직접접지나 유효접지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 부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성점 접지 방식 비교 페이지 252페이지 중성점 접지 방식의 비교
보시면 저는 이제 건절, 과보, 통지로 외웠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7개인데 옛날 책에는 6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절, 과보, 통지. 그냥 제가 외우기 어디다 이제 통지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했냐? 건전상의 전압 상승. 전압 상승. 절연 레벨. 애자기수, 뭐 변압기 보시면 되고 뭐라고요? 과도한 정도. 보호계정기 동작. 통신선 유도 장애. 지락전류. 왜 이렇게 왔는지 이제 보시면은 이걸 표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셋, 넷, 다섯. 여기 더 있지만 일단 제가 외웠던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4개가 나눠지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뭐라고요? 비접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리액터 접지. 여기도 책에서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왜냐면 보여져 있는 순서대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외우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여기는 큽니다. 몇 배? 루트 3배. 1.73배니까 크죠. 나머지 직접 접지나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작죠. 1.3배니까 얘는 작습니다. 얘도 작고. 근데 이 소리액터 접지만은 큽니다. 얘는 루트 3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때 비접지나 소울렉터 접지는 이제 아까처럼 지락전류를 작게 흘리게 하는 부분이니까 얘하고 얘는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직접 접지하고 저항 접지는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비접지 쪽에 올라갔으니까 직접 접지나 저항 접지는 저감이 될 거고 소울렉터 접지는 비접지하고 비슷하니까 얘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절연 레벨은 어떻게 될까요? 비접지 쪽에서는 안 됩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전압이 올라가다 보니까 얘도 올라가다 보니까 얘는 이제 전압 상승을 작게 하니까 절연 레벨을 낮춰줄 수가 있죠. 절연 레벨을 낮춰줄 수 있다. 얘도 절연 레벨을 낮춰줄 수 있다. 하지만 얘네들은 절연 레벨을 낮춰주지 못하고 올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감소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 다음 과도한 정도. 얘 같은 지락전류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지락전류는 L 성분이라면서요. L 성분은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에서 X 성분이 커지면 안정도가 줄어든다면서요. 근데 지락전류가 작으니까 이 부분이 안 흐르겠죠. 그러면 얘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과도한 정도는 크다. 얘도 과도한 정도는 크다. 근데 얘 같은 지락전류가 크니까 과도한 정도는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처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부분을 외우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순서를 외웠던 부분은 이게 처음에는 올라가는 부분, 뒤에는 내려가는 부분을 외워주기 위해서 하나를 가지고 비접지를 내용을 알면은 나머지 부분을 다 채워서 쓰실 수가 있으니까. 이걸 소울리액터를 이쪽으로 옮겨주셔도 되는데 그건 여러분만입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호계정이 동작. 지락전류가 크니까 얘는 동작이 확실하겠죠? 얘도 동작이 확실하겠죠? 근데 얘는 지락전류가 작으니까 얘는 작아지겠죠? 얘는 작아지겠죠? 이렇게. 예?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까지는 큰 부분, 여기까지는 작은 부분. 저는 그냥 그렇게 외운 겁니다. 그냥. 그게 이제 나중에 외우기가 편하니까. 통신선의 유도장애. 직접 접지에서는 지락전류가 크니까 유도장애가 크다고 그랬죠. 근데 비접지 쪽에서는 유도장애가 작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도 커지고 얘도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럼 똑같이 지락전류는 직접 접지에서 크다면서요. 저항 접지에서는 이거보다 좀 덜 크겠죠. 얘는 작겠죠. 얘도 작겠죠.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최대다, 보통이다, 최소다 이런 내용들로 최대, 보통, 최소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지금까지 배우셨던 비접지 계통, 직접 접지 계통, 저항 접지 계통, 소울 리액터 접지 계통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적절한 값을 넣어주시면은 이 표를 작성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저임피던스, 고임피던스 접지 방식에서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나만 정확하게 비접지만 하나 정확하게 알든가 아니면 비접지하고 직접 접지만 비교해서
알고 계시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따라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변압기에서도 단절연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균등절연을 알 수가 있고 전절연을 알면은 저감절연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단절연하고 저감절연만 책에서 물어봤지만 여러분들이 전절연하고 균등절연도 써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만 물어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써주셔야지만 더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선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델타 또는 Y에 직접 접지하거나 Y에 저항 접지하거나 Y에 리액터를 달아가지고 소리액터, 피터슨 코일을 달아가지고 소리액터 접지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 253페이지 보시면 고압 측은 Y 결선, 저압 측은 델타 결선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Y 결선을 해서 중성점을 접지하고 3차 측만 델타 결선을 해서 3고접하의 순환 전류를 흘려주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변압기 결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델타냐, 델타 Y냐, Y 델타냐, Y냐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이건선 변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는 3차 측일 경우 3개가 있는 경우 이렇게 Y에다가 돼 있고 Y에다가 돼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접지가 양쪽에 돼 있다 보니까 접지가 돼 있다는 것은 영상 임피던스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델타 건선을 해가지고 영상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갈 때 흘러 들어가는 부분을 1차 측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끔 여기서 순환하게끔 델타 건선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호사 부분은 항상 Y 결선에서 유효 접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플로팅 접지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DS를 하나 달아놓고 여기다 피레기를 달아놓은 이런 피레기 그림을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플로팅 접지를 해놓게 돼 있습니다. 그건 왜냐면은 외부에서 지락사고 나면요. 지락사고 전류가 이쪽으로 타고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 보면 피레기는 갭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 때는 연결되지 않다가 사고 시에만 이쪽에 이상전압을 속류로 빠지기 때문에 그때만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로팅 접지를 합니다. 근데 옛날엔 유효 접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넣었다 뺐다 하면서 유효 접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저항 접지를 해가지고 보통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변압기의 결선이 델타 결선이면 영상 임피던스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압기가 이렇게 돼 있다. 나중에 보호계전기 쪽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차단기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변압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지락사고 나면요. 지락솔류는 여기만 흐릅니다. 여기서 지락사고 나면 여기서 지락솔류는 여기만 흐릅니다. 여기서 지락사고 나면 지락솔류는 여기만 흐릅니다. 여기서 지락사고는 여기만 흐릅니다. 단락은 다 똑같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단락은. 지락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지락 보호 방식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왔던 비접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별로 단락 부분은 다 똑같지만은 지락 부분이 틀려지기 때문에 비접지는 아까 설명드렸던 SGR로 보호하는 거고 얘는 OCGR 잔류회로를 보호하는 거고 얘도 OCGR 잔류회로를 보호하는데 얘도 관통용 ZCT를 쓴다든가 상건선 CT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해주는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 이제 비접지 계통 같은 경우는 SGR에 관련된 동작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다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중성점의 잔류 전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